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변동성이 큰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 보합권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장 막판에는 빨간불을 켰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때는 장 마감 후겠죠. 꼭 올라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그리고 9월의 마지막 날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호재 소식이 떴네요. FTSE 러셀이 세계 국채지수 관찰 대상국의 우리나라 국채를 지목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50에서 60조 정도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단 아직까지는 관찰 대상국이고 공식 편입 여부는 내년 9월이라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러셀의 세계 국채지수 WGBI는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라고 하니까 당연히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러한 소식이 하나하나 쌓여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러한 호재도 나왔지만 하지만 악재가 더 많았겠죠. 어제 애플이 날렸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애플의 주가가 5%나 급락하면서 자, 왼쪽에 보다시피 최근 들어 애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분위기가 정말 나빴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했던 그 아이폰 14 증산 계획 철회 소식,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쁜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거기다가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에 투자 의견 하향 소식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는 애플을 매수하자 이렇게 외쳤던 BOA가 이제는 중립으로 낮췄으며 목표가도 160달러로 하향시켰다고 합니다. 어제 5% 정도 하락한 애플이 140달러 정도니까 올라봐야 얼마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만큼 지금 BOA는 애플을 나쁘게 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저나 BOA가 애플을 나쁘게 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근거는 그 유명한 애플이 내년에는 실적 전망치가 낮아질 것이라며 쇼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심 야 애플만큼은 그 자리를 지킬 거야 라는 생각 조금은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애플마저 실적이 부러진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애플은 5%나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다만 그 와중에 모든 시각이 똑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증권사는 오히려 중립에서 매수로 올린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하여 바로 로젯블렛 증권, 여기서는 목표가를 189달러로 올리면서 애플의 수요는 강하다, 이러한 의견을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걸 다 집어치우고, 자 BOA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매수 의견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중립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딱 차트를 보니까 사실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수를 외쳤다는 게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런데 그 반대로 로젯블렛 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중립을 외치다가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야 이제는 매력적인가 보다,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오히려 매수를 외친다고 하니까, 물론 로젯블렛 증권이 어떤 증권사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딱 이것만 봤을 때는 야, 지금까지는 로젯블렛 증권의 말이 맞았네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봐야 누구 말이 맞았는지 알 수 있겠죠. 단 그 결과가 기르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4만원 각오해야. 야, 끔찍한 이야기죠. 지금 안 그래도 오늘 52,000원인가요? 그 라인이 깨져서 또 신저가를 달성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삼성전자 4만원대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의 공포스러운 리포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감소로 최악의 경우 46,300원을 향해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의 지금보다 10% 정도 더 빠지는 가격인데 그 근거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주가는 PBR 1.07배로 리만 사태 1.17배, 유럽 재정위기 1.24배, 중국 신용위기 0.94배, 미중 무역전쟁 1.04배, 코로나19 1.08배의 평균 배수인 1.09배를 밑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야, 이 정도면 뭐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솔직히 더 빠질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단기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이투자증권은 여기서 그냥 무조건 최악만 보자면은 중국 신용 위기 때 삼성전자는 PBR 0.94배까지 하락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거기까지 빠진다고 생각을 하자면은 그 가격이 바로 46,300원이라는 거겠죠. 말 그대로 최악일 경우에는 46,300원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다만 하이투자증권은 이러한 시각을 연속적으로 전했습니다. 내년 1분기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러한 반도체주가 추세적 상승 가능성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미 현재 주가는 PBR 1.07배로 이때까지 위기의 평균
배수인 1.09배를 밑돌고 있으며, 그리고 플러스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에 가봐야 46,300원이니까 지금부터는 주가가 빠질 때마다 분명히 줍줍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정리하자면은 지금 분명 나쁜 상황은 맞지만, 그런데 이미 주가가 충분히 빠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도 46,300원 이 정도 라인이 거의 바텀 아니겠는가 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내년 1분기 늦으면은 2분기부터는 추세적 상승 기회가 분명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는 충분히 두렵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매수할 때가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은 반도체 관련주인 마이크론 실적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되었는데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마이크론 월봉이 있는데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년 만에 최저 매출치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서프라이즈는 없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마이크론의 실적은 가장 빠르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풍향기로 불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앞으로 반도체 업황 걱정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 마이크론의 주가 하락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마이크론은 수요 감소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설비 투자를 줄이는 중, 그러니까 공급을 컨트롤하면서 수요 감소에 확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걸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도체 하락 사이클이 길지 않을 확률 분명 존재하고 있겠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최근 들어 여러분들 저 기리시랑 많이 공부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년 1분기 되면 반도체가 오를 거다, 그 시각의 근거가 바로 이거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마이크론의 실적은 깜짝 서프라이즈는 없었지만 수요 감소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는 나이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자면은 어제 나이키는 장중에 3.4% 하락,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간 내에서 9.4% 추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거의 15% 이 정도 하락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 중 하나는 재고였습니다. 재고가 무려 44%나 급증했다고 하며, 매출액 기준 세 번째로 큰 시장인 중국에서 매출이 16%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팔린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우리가 딱 알다시피 나이키는 해외 매출이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는 강달러 영향으로 실적 훼손이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결국 어제 발표된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상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이런저러한 걱정이 커지면서 주가는 급락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계속 하락하던 소카 깜짝 반등. 갑자기 소카가 급등하길래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재용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호재로 해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전 대표가 이러한 소송에 왜 휘말렸나 봤더니 앞서 소카는 18년에서 19년 타다 앱에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 운송을 한 협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지금 항소심이었는데 이것도 무죄를 받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소카는 장중에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하지만 마지막에는 조금 쪼그라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소카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한 달 만에 무려 반토막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기업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서 주가도 쭉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WCP 급락. 저 왼쪽에 보다시피 오늘 WCP가 일단은 10% 하락으로 출발해, 그리고 플러스 장중에도 20% 넘게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 기리스는 청약을 진행을 했고요. 당연히 3개월간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니 기릿 이거를 들고 있는다고 그러면 이거 앞으로 오른다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뿐이겠죠. 바로 보호예수. 저 기리스는 청약 한 물량만 그대로 들고 갈 거고, 그 다음에 보호예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조금 크게 하락하더라도 시장만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면 10% 손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호예수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저 기릿은 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절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청약을 하시다면 절대 그냥 팔지 마시고 보호예수를 꼭 사용을 하시고요. 혹시나 WCP 한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주가가 공모가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호예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분리막 관련주인 WCP 좋은 흐름이 나오기를, 앞으로 시장도 회복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직도 포켓몬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SPC 삼립에서 포켓몬빵 할로윈 한정판 3종을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물량이 부족해서 1일 1개씩만 편의점에 발주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이 빵을 구하려면 2배에서 7배 정도
정도 가격에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번 제품은 조금 특이합니다. 바로 한정판 야광 띠부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청나게 원하고 있으며, 결국 부모님들은 또 아이들이 원한다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편의점 순례가 계속 이어지는 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은 야, 편의점은 진짜 좋겠다, 논았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도 많이 팔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방금 위에 봤다시피 하루에 한 개 정도 파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은 매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포켓몬빵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포켓몬빵 없어요, 다 나갔어요, 이렇게 수십 번을 말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 가득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 기릿이 어릴 때 그때부터 있던 포켓몬인데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 인기를 이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 기릿이 50대가 되어도 포켓몬은 계속 존재를 하고 있겠죠. 다음입니다. 화장품 시장이 열렸다는 소식.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되면서 화장품 업계가 빵긋빵긋 웃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을 맞아서 활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타이밍도 나이스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데요. 실제로 올리브영의 이번 달 색조 판매량은 전년비 60%나 늘었으며, 그리고 G마켓 역시 44%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직접 혹은 아니면 주위에서 화장을 많이 하는 게 느껴지시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앞으로 화장품 주식은 어떤 식의 흐름이 나타날지, 실적은 더 좋아질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금리가 4% 시대가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배당주 투자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죠. 한 예로 신한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이 4.35%가 나왔으며, 사실상 이 정도면 고배당주의 배당률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같은 증시에서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기면 원금 보상까지 되는 정말 놀라운 상품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KB국민은행도 적금이자를 4% 중반까지 올렸다고 하니까 이러한 4%대 시대는 2012년 이후 약 10년 만에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끝이 아니겠죠. 지금 현재 계속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곧 5%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코로 기름들이 이제 예적금을 넣는다면은 지금 당장 예적금에 넣는 것도 당연히 좋은 선택이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파킹 통장에다가 그 돈을 넣어놓고 연말쯤 되면은 이제 5%가 넘어가겠죠. 그때쯤 예금 적금을 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현대차의 호재가 온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이 현대 전기차도 2026년까지 보조금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황당하죠. 아니 잠깐만, 미국에서 뭐가 아쉬워서 저래 라고 봤더니 바로 발의한 사람이 조지아주 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대차는 지금 7조 원을 투자해 조지아주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분명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중간 선거가 코앞이라서 당장 뭔가가 이뤄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현대차에 좋은 소식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꼭 좋은 결과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이어지는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부통령 방한,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우리가 딱 봤더니 IRA와 북핵 문제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북핵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만 뭐 딱히 뭐 진행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그냥 건너뛰고 IRA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나 봤더니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자 미국 측도 한국의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챙겨보겠다, 이러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기아차를 필두로 또 증시가 반등을 해주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푸틴, 우크라 영토 편입.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이 두 곳을 독립국으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 있을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이러한 4개의 주에 대한 병합조약 체결식을 앞두고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보다시피 러시아는 그냥 서방의 규탄에도 개의치 않고 영토 편입 절차를 밟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는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해 병합하는 거와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러시아 맘대로라는 거겠죠. 한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전일 러시아의 이런 주장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뭐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큰 기대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생활에 안 좋은 소식이죠. 내일부터 가스요금이 상승됩니다. 내일부터 가스요금이 15% 인상이 되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당 2.7원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월 얼마 더 내야 되는가 봤더니 서울시 기준 4인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5,400원이나 인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2만원 냈다면 25,000원 정도 낸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스요금이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가스요금만 오른 게 아닙니다. 전기요금도 오른다는 소식 같이 나왔죠. 전기요금이 내일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2,000원 넘게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 합치면 벌써 7,000원 돈이겠죠. 이 정도 거의 만원 가까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바로 내년에도 오를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때까지 안 오른 게 조금 특별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플레가 너무나 심각했는데 이 요금은 조금은 늦게 따라온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막상 오른다고 하니까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인플레의 심각성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고, 인플레가 높으면은 진짜 삶 자체가 박살 나는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인플레를 잡으려고 증시가 박살나든 말든 금리를 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밀리의 서재 아시나요? 독서 플랫폼 기업인 밀리의 서재가 IPO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국내 최초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선보인 독서 플랫폼 기업으로 약 12만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KT그룹에 편입이 되어 있으며 희망 공모가 밴드는 21,500원에서 25,000원 11월 1일부터 청약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한 달 정도가 남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주관사는 미래세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기관의 평가를 한번 기다려 봐야겠죠. 어떤 평가가 나올지 꼭 좋은 평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IPO 소식 보도록 할게요. 오딘 개발사 라이온하트가 등장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효자 게임이었죠. 오딘. 이 게임을 만든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코스닥 신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장 후 가치는 최소 3조에서 최대 4조 5천억 이 정도의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정도로 큰 기업이 빠져나오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 쭉쭉 하락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라이온하트의 지분은 김재영 대표가 36%, 카게미 24%, 카카오게임즈 유럽이 각각 30%씩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라이온하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큰 대여급입니다. 기본 3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친구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우리는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 드문 대여급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조금 빨리 끝냈어요. 오늘 저녁 미국 증시가 좀 잘 마무리되길 바라며,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10월이 시작되죠. 걱정 없는 한 주, 그 다음에 걱정 없는 한 달, 꼭 빨간 양봉이 가득가득한 그러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